6개월 전부터 처음에 원룸 청소 있잖아요. 퇴실 청소. 아, 네네네. 예, 그거를 이제 좀 알바 겸 제가 보험을 하거든요. 네네네. 보험을 좀 오래 했는데 옛날만큼 잘 안 되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유튜브를 뭐 어떻게 하면 청소를 좀 깔끔하게 잘 할지만 몸이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도 한계가 있고요. 그쵸. 우리 신랑이 한 4년, 5년만 있으면 퇴직을 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할 것도 없고 가족끼리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전기 청소가 많아지면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하고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일정 부분 떼고 그것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마케팅적인 것만 잘하면 되니까요. 네, 그 대표님한테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 보니까 처음 명함 돌렸다 막 이러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네 빵집에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집은 전기 청소를 할까 안 할까. 좀 빵값 계산을 하면서 제가 혹시 여기 가게 청소 안 하느냐고 맡겼는데 아줌마가 너무 결석을 많이 해서 자기네들 한다는 거. 제가 명함을 갖고 다니거든요. 저 이거 하니까 필요하면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일단 처음 명함을 줘봤어요. 근데 명함을 이렇게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든 다 액션을 취하는 것은 다 돌아오는 게 있어요. 조그마한 사무실도 이 전기 업체에다 맡기더라고요. 이거 청소는 로봇가 할 수 없다. AI가 할 수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유튜브를 쭉 본 것 중에 대표님 유튜브가 가장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분들한테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인터뷰를 보고 하니까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대표님 걸 보고 많이 응용을 합니다. 청소하면서 대표님 이래라 했지, 리듬을 타라 했지, 혼자서. 그게 글로써 영상으로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긴 할 텐데 어쨌든 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은 거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지금 먼저 보험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 광고를 하실 때 전직 보험 설계사가 혹시 우리 고객님들의 보험 설계까지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증권들 있으시면 준비해 놓으시면은 제가 가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청소하는 고객들한테 전직이라고 얘기해야지. 현재도 같이 하고 있다가 뭔가 사심이 들어가서 뭔가 이게 좀 영업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가지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해왔던 경험을 살려서 부족한 게 뭔지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직 설계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찍어 드릴 테니 나중에 보험 이렇게 하실 때 도움을 되셨으면 좋겠다. 뭔가 이런 쪽으로 그냥 내가 해왔던 업을 그냥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이 되니까 접근하기가 좋죠.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기계가 일을 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바닥을 닦는데 제가 한번 그 하시는 분 따라 한번 가봤는데 청소기인데 물하고 세제 약간 뿌려가 싹 빨아 당겨 버리니까 완전 우리가 막 10번 닦는 거하고 다르게 한 번만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지금 제가 제대로 하려면 어떤 거를 좀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지금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려워요. 사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하고 있다라고 하고 뭐 원룸 청소도 가서 해보고 뭐 입 청소도 가서 해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해준다라고 해버리면 이미 본인들의 방식 자체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먼저 그거를 보지 않는 이상 사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보지 않는 이상 먼저 교육이 들어가 버리면은 튕겨서 나가 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만약에 사연들이 하는 방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연들 보고 해보라고 해서 제가 안방 들어가서 작업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제가 이제 피드백을 쫙쫙쫙 해주면은 모를까 그냥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은 나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은데 어떤 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입주이사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하는 거를 제가 가서 보고 저희 교육 담당해주는 팀장님한테 이 사장님은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피드백을 완벽하게 해주면서 교육을 잡아가는 게 훨씬 빨라요. 제가 이 내용을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대표님이 이런 사람들은 어렵다 가르쳐줘도 자기 방식대로 해버리고 가버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제일 제가 대표님한테 좋았던 게 뭐냐면 실제로 하는 현장에 저희들을 투입을 시켜서 네. 교육을 시키는 것 저는 그게 좋았거든요. 그게 가장 저희들이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무조건 다 교육이 들어가고 왜냐하면 각 현장마다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체감을 해봐야 알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사실 교육해준다는 것도 사실은 좀 저희들한테는 무리수인 것도 있어요. 도배지 막 다 얼룩 다 튀겨가지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반찬 같은 데는 막 수세미질 하면서 막 이게 막 다 흘러가지고 등 깨먹고 뭐 세면대 깨먹은 것도 있고 뭐 별일 다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것은 지금 2주 정도 교육을 해요. 이제 2달 아니네요. 네, 2달 갔다 했더니 사람들이 길다고. 예. 그게 정석인데. 그러니까 롱런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긴 한데 나머지들은 뭐 기초적인 거를 배우고 나서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터득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한번 바꿔보자 해서 이제 바꿨던 건데,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지방에 와갖고 여기서 2달 동안 있으려고 하면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오는 건데, 다른 데는 뭐 열흘, 뭐 일주일 교육 이렇게 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얘네는 뭔데 도대체 2주 동안 내가 여기서 배우는 일이 그냥 차라리 딴 데서 배우겠다, 어떤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평생을 먹고 살 건데 그 2달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청소하러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 자체가 일단은 다른 창업 아이템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보다는 좀 달라요.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해보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안 그렇죠. 마음의 각오를 하고 2달 동안은 뭐 완벽하진 않지만 70%는 내가 습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기간이면. 보니까 하시다가 또 모르면 막 대표님한테 전화해가 물어보고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가 이제 완성되어 나가는 건데, 평생을 먹고 살 건 2달도 저는 짧다고 생각하는. 2달도 짧죠. 네. 한 6개월 있으셨던 분도 있고 8개월 동안 있으셨던 분도 있어요. 배우는 기간은 배우되 그 이후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조금씩 돈을 드려요. 그래도 어차피 이제 교육은 다 끝났으니까 어느 정도 할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비용을 들이면서 이제 계속 추가적인 교육을 원할 때까지 계속 해주는 거예요. 훨씬 낫죠. 훨씬 낫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막말로. 없죠. 저희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 2달 있으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마스터 교육이라고 칭을 하는데, 사장님들 스스로가 일단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이 정도면 내가 됐다라는 어떤 만족감이 들어야 되는데, 보통은 힘드니까 이 정도만 해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도대체 뭐 할 줄 안다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러 와갖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본인들이 나가고 본인들이 다 해요. 돈을 줬다고 해서 뭐 우리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싸그리 무시하고 뭐 인사도 안 하고 가요. 저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들한테 그냥 저 오늘 끝이에요. 오늘 그냥 오늘까지만 할게요. 사람 며칠 안 됐는데 그냥 내려가서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얘기도 안 해요. 왜 얘기를 못하냐? 떳떳하지 못하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말을 못해요. 본인이 만약에 완벽하게 습득되고 현장에서도 분위기 좋고 그 팀장님들이 이 사람 진짜 잘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여기를 당당하게 들어와갖고 대표님 저 교육 잘 받고 갑니다. 가서 뭐 변수 같은 거 있을 때 좀 연락드리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 잘해갖고 돈 좀 한번 잘 벌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다고 보통은. 그렇지, 자신감.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지치는 거예요. 돈을 받고 교육을 해주곤 하지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 진짜 저한테 제대로 배워서 나가서 제대로 돈을 벌고 그러면서 이제 감사 메시지라도 저 잘하고 있습니다. 돈 이번 달 얼마 벌었습니다. 뭐 기록을 세웠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들었을 때 그 보람은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현장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해서 그런 것들은 알지만 그걸 깨부시지 못하는 이상 삶이 바뀔 일은 없다. 대표님 두고 보면서 실습을 해보는 거죠.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내가 교육받으러 갈 때 이렇게 하면은 대표님이 그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칭찬하실 거 아니야? 이런 상상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 아니야? 반대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15년 차인데 제가 아주머니들이나 이런 사람들 제가 전화번호가 54명 정도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하는 방식들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 하는 것들을 제가 10수년을 넘게 봤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어떤 아주머니는 와갖고 사장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면서 또 제가 바꿔서 이렇게 해보면은 또 다른 아주머니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이 사장 어디서 배웠냐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바꿔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이 수년 동안 걸쳐 왔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은 뭐가 안 됐고 이 방식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방식이 맞는 거고 이 방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현장에 대한 그런 작업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작업 방식은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는 방식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반박을 해줘라. 그럼 내가 언제든지 배우겠다. 예전처럼 똑같다. 나는 아주머니들이 제가 이렇게 작업하고 있으면 그분들은 막 30년, 40년씩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 습관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본인들 작업하는 게 맞는 거야. 어떤 좋은 약품 갖다 줘도 안 써. 그냥 500평짜리 같은 경우에 8명, 9명씩 들어가면서 작업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제만의 방식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데, 저는 중요한 피드백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왜 안 되는지를 찝어줘야 나는 그게 피드백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느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했을 땐 더 나은지에 대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찝어줄 수 있는 사람을 나도 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 자체로 홍보를 하는 게 그냥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주워 들은 것들은 많으니까 본인이 해보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상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험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기까지가 옛날 영상 초창기 때 영상을 보면은 완전 달라요. 저도 이게 하다 보니까요, 상담을 계속하고 문의전화를 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방언 터지듯이 정말 줄줄줄 상담이 어느 순간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어떤 고객을 어떤 내 상황에 있어서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줄줄이 그냥 어느 순간 만들어진 거예요. 깜짝 제가 놀래요. 제가 당사자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상담과 교육은 그 디테일한 부분은 본인이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와,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말을 이렇게 했어? 제가 가끔 제 거 영상도 보거든요. 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내가 해줬구나. 이런 거를 내가 들으면서 제가 느껴요. 근데 보통은 그런 경험치나 노하우가 쌓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게 나갈 수가 없고 전달력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저한테도 너무나 디테일하고 너무나 이렇게 쪽쪽쪽쪽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약간 제 사자 아냐라고 볼 수 있지만 와서 보라 이거야. 그분들은 들어보면 얕은 당연하죠. 느낌이, 대표님은 뭔가 진한 육수 같은. 좋게 봐주신 거긴 한데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스타일이 만들어졌어요. 어느 순간 이거를 생각해서 만들려고 했으면 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조언이나 굳이 안 해도 될 리스크들까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면서 그런 리스크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내가 얘기해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 몫인 거지 내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못할 일은 아니고 청소업이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짜 뭐 아무나 돈 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시작은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얼마만큼 장기적으로 가느냐. 장기적으로 갈 때 중요한 것은 저와 같은 사람들을 뒤에 놓고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느냐, 혼자 독고다이로 그냥 힘들게 해버리냐, 이 차이도 되게 큰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장기적인 싸움이에요. 일단은 산을 올라갈 때 선도주 잘 따라서 가면은 2시간만 올라가. 근데 굳이 여기에 뭔가 새길이 있어가지고 구태여 돌아서 그런 사람들은 리듬과 패턴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가지도 못할 뿐더러 중도에 포기하면서 내가 여기 산 올라가 봤는데 갈 곳이 못 돼.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우리 일은 그냥 영상과 글로서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빠르게 돈을 빠르게 더 벌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진짜 제대로 배우시고 하셔야 돼요.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몸은 몸대로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기 청소만 하면서 계속 이제 공부하는 거죠. 어디 지역에서 오신 거예요? 부산요. 부산. 네이버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 벌써 부산에 한 게 있더라고요. 네, 대전에도 4군데가 있고 네, 부산도 이제 2군데, 3군데, 4군데 이제 생겨야죠. 부산이 거의 1호점이었죠, 1호점. 나도 살고 전기 청소 저녁에 할 엄마들이 대기하고 있대요. 애들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제대로 된 걸 정석으로 배우고 싶다는 거죠. 어디 나가고 이제 자신 있게 몸을 아예 배제하고 전기 청소를 전문적으로 들어가려 하니까 체력이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기술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괜히 한 달 했다가 제대로 깔끔하게 안 되면은 괜히 이미지만 안 좋아지니까. 길이 막 요거 하고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자. 지금 그래도 한 420만 원 되니까 올해는 제대로 배우자. 와, 이거 봐봐요. 진짜 제대로 안 배우고 하셔도 전기관리 이렇게 해서 420을 버는데 도대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진짜 뭐 200만 원, 300만 원 새가 빠지게 해도 그거 돈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 진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이게 답답한 거지. 저는 지금 막 눈에 보이고 막 미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내가 몸이 2개였으면 좋겠어. 저도 48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루가. 응? 그럼 떼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눈에 보이니까. 맞아요. 그런 긴장감과 설레임과 막 이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맞아. 유리도 보이고 에어컨도 보이고 방충망도 보이고 대표님 유튜브를 자꾸 보니까 자꾸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돈 1,000만 원 금방 가시겠네, 진짜. 교육 일정만 잡고 오신다고 하면은 저희는 뭐 언제든지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가서 연예인 보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에 보는 거는 이렇게 보니까. 서비스적인 멘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갑게 거부감 없이. 남자들만 있는데 여자가 한 번씩 청소 싹 해놓고 가면 뭔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렇지, 기운 자체가 다르지. 네, 막 그래.